자, 안녕하십니까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GV80 페이스리프트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3.5L 터보 풀 옵션 사양인데 뭐 썬루프나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조금 빠져서 1억 조금 안 되는 가격의 시승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자, 이번 GV80 페이스리프트는 2020년에 처음 나왔던 GV80의 부분 변경 모델이죠. GV80은 3년 만에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된 건데, 출시는 작년에 했고요. 지금 도로에서도 꽤나 이 페이스리프트 된 GV80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오랜만에 타본 감각으로는 여전히 국산 럭셔리 SUV 중에서는 가장 단연 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쟁 모델이라고 할 만한 차가 없긴 합니다만, 이제는 수입차와 견조도 딱히 아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은 들어요. 일단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완벽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전면에 뭐 크레스트 그릴의 패턴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헤드램프도 G90에 들어갔던 MLA 타입의 헤드램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쿼드램프라고 하죠. 그 프로젝션이 4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상이었다가 지금은 점점점점 LED가 이렇게 바뀌어있는 그런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형상으로 바뀐 거는 이제 매트릭스 라이트가 조금 더 정교해지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뭐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예전에 뭐 아우디 A6나 이런 애들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정도의 인상을 주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새 차 느낌 내는 데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범퍼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앞범퍼가 GV70에 들어갔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자면은 GV70의 스포츠 모델과 많이 유사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이미지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그런 스포티한 이미지만을 남겨두지 않고 크롬 장식을 조금 더 두텁게 처리를 하면서 럭셔리한 SUV다운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측면 같은 경우는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는 휠 디자인 정도가 변경이 되었고, 리어 브레이크 커버가 조금 더 뭐 확대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3.5L 터보 사양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은 변화가 더 미미한데요. GV80 쿠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시승기로 보여드렸죠. 그 모델 같은 경우는 테일램프를 면발광 형태로 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인상을 줬던 것에 반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테일램프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범퍼에 있는 그래픽을 조금 수정을 했는데, 일단은 쿠페 같은 경우는 머플러 팁이 장착이 돼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머플러 팁이 없고 대신에 이렇게 V자형 몰딩이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플러 팁이 외부로 보여지지 않고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변경이 되었다. 2.5L 터보와 3.5L 터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항인데, 3.0L 디젤은 원래도 머플러 팁이 없었죠. 근데 3.0L 디젤이 없어지면서 2.5L 터보랑 3.5L 터보에도 머플러 팁이 삭제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실 이 차의 가장 큰 변화는 실내에 있을 겁니다. GV80의 실내 디자인 상당히 호평은 많았지만 사용성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14.3인치 디스플레이 크고 좋은데 너무 멀리 있어서 터치하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시인성에도 조금 불편하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27인치 LG에서 공급받은 이 대형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했는데, 이 디스플레이의 특징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간격을 없애고 완벽한 심리스 디자인을 선택을 했다는 게 특징이겠죠. 그래서 딱 보면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되게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가운데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너무나도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일단은 이 디스플레이가 넓고 시원시원한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메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핸들에 가려지는 부분도 꽤나 거슬리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 라는 점이 너무 아쉽고, 그리고 이 중간에 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한 요 정도에서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터치가 또 안 된다 라는 또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커진 건 좋습니다. 커지고 가까워진 건 되게 좋은데, 이 디스플레이의 높이를 좀 잘못 설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제가 왜 하냐면, 디스플레이가 좌우로 되게 길어졌는데 그만큼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맵을 볼 때도 되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이 디스플레이 자체의 높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전방 시야를 주시를 하면서도 계기판을 보려면 시야가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저같이 키가 180이 넘거든요, 제가. 근데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을 앉혀봤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위치가 너무 낮아서 시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뭐 HUD가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요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역할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야가 너무나도 내려갔다라는 거는 조금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풀체인지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다른 실내 레이아웃을 완전히 뒤엎어서라도 바꿀 수 있었겠지만 뭐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타협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출시했던 링컨 노틸러스나 뭐 푸조 408 같은 차 있죠. 그런 차들은 이 디스플레이 자체를 크기를 키움과 동시에 위치를 굉장히 높였죠. 뭐 푸조 같은 경우는 워낙에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까 뭐 HUD도 딱히 필요 없고 얇은 이 높이가 낮은 디스플레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시인성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단 말이죠. 뭐 차라리 아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일단은 듭니다. 다음으로 이 공조기 패널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공조기 패널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디자인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뭐 크리스탈이 적용되고 터치 방식이 늘어난 거, 뭐 그리고 이 비상등 스위치도 상당히 좀 크기가 작아져서 되게 좀 오밀조밀해진 느낌이 있고요.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뭔가 이 사용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에는 GV80의 기존 디자인을 보면은 이 공조기의 일부 버튼들이 다 물리 버튼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추세도 물리 버튼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게 터치로 돌아간 이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원래 게 조금 더 깔끔하고 보기도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이런 공조기 패널이 바뀌면서 여기 이 오른쪽 무릎에 콘솔과 맞닿는 부분에 있던 쿠션이 없어졌습니다. 그 쿠션이 이제 컬팅 패턴이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또 운전할 때도 여기 지지할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줘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져서 좀 아쉬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얼도 바뀌었습니다. 다이얼이 원래 움푹하게 패여있는 형태에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조금 더 이렇게 쥐기 좋게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시 초기에도 논란이 있었죠. 이 위치가 앞뒤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어 노브가 위쪽으로 가 있고 이 조그 다이얼이 아래쪽으로 가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제 와서 3, 4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뭐 크게 그렇게 거슬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운전하면서 적당히 손 얹고 가기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건지 제가 정확히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암레스트가 이제 열선이 들어옵니다. 열선을 키면은 이 암레스트가 따뜻해져요. 이거 약간 벤틀리 같은 진짜 고가 차량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감성인데, 이 차에도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에 열선이 들어온다 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바뀌었죠. 스티어링 휠이 기존에 좀 럭비공 모양이었는데 럭비공 모양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3스포크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톤 가죽이 적용된 것도 뭐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버튼들도 깔끔해지고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 버튼들을 조작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보면은, 이 그래픽을 보고 대체 뭘 눌러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 오른쪽에 그 블랙베리에 있는 터치패드 같은 거를 장착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때는 이게 오디오 조작만을 담당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또 트립을 담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해 보여요. 너무 조작성에 있어서 직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 처음 받고 연비 게이지를 보고 싶은데 너무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 같았으면은 이 왼쪽에 있는 스위치 패널만 누르면은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스위치 패널을 한번 누르고 이쪽에 있는 터치패드를 조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난해하더라고요. 이럴 거면은 그냥 이 왼쪽에도 이런 터치패드를 하나 마련을 해주던지, 아니면 좀 킥버튼을 좀 다르게 배열을 해주던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는 조금 어려웠는지 뭐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영상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0L 디젤이 없어졌습니다. 직렬 6기통 4기통 엔진을 늘려서 만들었던 직렬 6기통 엔진을 썼었는데, 그 엔진이 너무 아쉽게도 이 GV80 한 대에만 들어갔어요. 한간의 예측으로는 뭐 모하비의 페이스리프트, 뭐 부분 변경 상품성 개선 그런 모델에도 들어갔는데,
들어간다, 뭐 G90에도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3.0L 디젤이 초기에도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면서 뭐 수요의 부족인지 일단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0L 디젤이 없어지고 2.5L 터보와 3.5L 트윈 터보 이렇게 두 가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리고 쿠페 같은 경우는 출력이 좀 더 보강된 3.5L ESC가 장착된 모델이 추가가 됐죠. 이제 여기서 이제 현대기아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기차 브랜드로 2025년까지 제네시스는 전환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전기차로 넘어갈 거면 좀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파워트레인이 절대 나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만 너무 무난해요. 그러니까 X5나 GLE 같은 차들을 보면은 X5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결감이 좋고 그리고 빠릿빠릿하고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내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장착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면, GLE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정말 이전까지의 내연기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말 신기한 느낌의 부드러운 엔진을 느낄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GV80에서 느낄 수 있는 이 3.5L 트윈 터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무난해요. 출력도 380마력으로 뭐 적당합니다. 적당하지만 과연 이 380마력이라는 출력이 이젠 더 이상 대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연비 효율이 그닥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방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G80은 일렉트리파이드가 있잖아요. 전기차 모델이 있는데 이 GV80 같은 경우는 이 2.5L 터보와 3.5L 터보 단 두 종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X5 같은 경우는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GV80은 기술이 다 있음에도 왜 파워트레인에 대한 다변화를 추구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경쟁 모델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아예 전기차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모델을 좀 추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 장착이 됐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에도 아쉽게도 에어 서스펜션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G90 RS4에 들어갔던 에어 서스펜션이 워낙에 호평이 많았죠. 정말 편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이게 처음 만든 3챔버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그것 진짜 국산 화율을 달성한 에어 서스펜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드럽고 찰랑찰랑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성숙한 승차감을 보여줬던 것에 반해서 이 GV80에도 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아쉽게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호의 의견이 많았잖아요. 승차감 너무 딱딱하다, 하드하다, 통통 튄다, 차급에 비해서 너무 단단한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운행을 제가 해보면서 느낀 바로는 일단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부싱도 조금 바뀌고 뭐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의 로직도 조금 개선을 했다고 해요. 하면서 조금 더 1열에서는 컴포트한 주행 감각이 느껴져요. 되게 부드럽고 찰랑찰랑하는 느낌까지도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제 2열에도 어제 타봤거든요. 2열에 타보니까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하다는 게 너무너무 이 서스펜션이 조금 이 댐핑이 조금 빠르다라는 느낌? 반응이 너무 빨라요. 방지턱을 넘을 때도 한 번에 탁 치고 넘어가는 느낌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 스트로크가 줄어들었다 펴지는 게 빠르다 보니까 이 승객에 있어서는 되게 좀 딱딱하다, 좀 하드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뭐 그럼에도 전작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라는 게 일단 특징이고, 그리고 이런 승차감과 더불어 정숙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진짜 좀 체감이 될 정도로 좋아졌는데, 뭐 이 타이어에 뭐 방음제를 추가를 하고 모든 도어와 앞유리에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을 하고, 이게 뭐 트렁크 도어까지 포함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조용합니다. 이거를 제가 어떤 차에 비유를 해드리면 딱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뭐 벤츠 수준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벤틀리까지도 넘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틀리 수준으로 굉장히 정숙해서 이런 일상적인 도로 약 80km에서 60km 혹은 뭐 100km까지 달린다 하더라도 노면 소음조차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지금 시멘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도 되게 조용합니다. 제가 뭐 항상 시끄러운 차만 타고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정숙하고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꽤나 이상적인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어큐라,
인피니티, 제규어 같은 브랜드들은 앞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년 22%씩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 추측에 있는 거는 이 GV80을 포함한 GV70, GV60 뭐 이런 SUV 라인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결국에 북미 시장에서는 세단보다는 SUV가 주류고, 그러면은 이런 SUV가 가장 큰 인상을 만들어낼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렉서스나 벤츠, 아우디, BMW와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차별점을 둬야 되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다른 파워트레인에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렉서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워낙에 예전부터 적극적으로 추가를 했었고 되게 힘을 많이 밀어줬었죠.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4바퀴의 쫀쫀한 트랙션을 기반으로 한 쿼트로 시스템이 여전히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고 있고, BMW 같은 경우는 큰 덩치에 걸맞지 않은 날렵한 핸들링 감각, 그리고 경쾌한 주행 감각이 특징이죠.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럭셔리한 내외관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헤리티지, 그리고 부드러운 승차감,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일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제네시스가 내세울 만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뭔가 하나 뚜렷한 장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타이거 우즈가 GV80을 타고 큰 교통사고를 겪었음에도 안전하게 살아남았다라는 뭐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볼보가 워낙에 압도적이고, 그리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완성도 높고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또 취향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취향의 영역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주행 감각과 파워트레인에서 좀 더 차별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차들 너무나 다 정숙하고요, 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만들어요. 그리고 다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앞서 나간다든지 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GV70은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차 타봤을 때 너무 놀랐던 게 너무나도 잘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든 럭셔리 전기 SUV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조용하고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아쉽지 않을 정도로도 너무 잘 만들었는데, 왜 GV80은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런 모델이 빨리 추가돼서 럭셔리 마켓을 좀 제대로 휘어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는 또 G80 부분 변경 런칭 행사에도 다녀왔습니다. G80 런칭 행사에 다녀와서 느낀 점은, 이제는 제네시스가 완전히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해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나 뭐 그런 부분들 이제는 완성이 됐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차체의 거동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혹은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뭔가 다른 브랜드와 다른 차별점을 둬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이런 완성도, 내외장의 디자인 완성도, 조립 퀄리티, 소재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 단 한 가지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 더 채워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남기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